자,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이 이제 후끈 달아오르는 그런 느낌입니다. 저쪽에 사실은 이제 저쪽에 막 이슈, 안철수, 나경원, 뭐 오세훈, 김종인 뭐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면 사실 무대꾸 하는 게 상식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안철수하고 국민의 지임은 단일화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흐름이에요. 계속 불신을 쌓고 있더라고. 김종인 위원장이 3자 구도에서도 이긴다. 이런 자신감을 내비추는 순간 어려워지죠. 앞길이. 그렇죠. 안철수하고 불신이 쌓이는 상태로 가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야권 지지자들이 뭐 운다 속상한다 뭐 이런 얘기 갑자기 팍 달라지잖아요. 기세 등등 막 기세 등등 하다가 갑자기 최근에는 기세 등등해지는 게 김종인 위원장이고 오세훈 안철수 초반에 막 그 플레이어들은 갑자기 이게 기가 팍 꺾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도권이 김종인 위원장에게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맞죠. 그러니까 이게 컨벤션 효과를 누렸죠. 일단은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하면서 가장 먼저 뛰쳐나왔는데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선거는 4월 7일이에요. 그러니까 한껏 연말연시에 기세를 올리긴 했어. 근데 다른 주자가 나오고 하면서 그 컨벤션 효과가 떨어지면 국민의 지임 쪽에서는 안철수의 효용 가치는 상당 부분 국민의 지임으로 어떤 여론이 모이게 하는데 쓰는 불쏘시개지 안철수를 후보로 만들고 싶은 생각은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지금 윤석열 총장과 안철수 대표가 같은 거죠. 네. 지금 오늘부터는 김종인 위원장이 또 윤석열 총장을 띄우기 시작했어요. 별의 시간? 별의 무슨 말인지. 그게 너무 그것도 이게 좀 주어가 카피가 그래서 잘 안 들어와요. 별의 시간? 그런 건데, 그런 식으로 윤석열 총장을 띄워요. 보수 언론도 한껏 띄우고 있어요. 그 시작이 서울중앙지검 시절에 순댓국 한 그릇 먹은 걸 이제 와서 띄우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 이유는 윤석열을 무대에서 페이드 아웃 안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페이드 아웃 안 시키려고 하는 것은 왜일까? 다목적이겠죠. 우선은 윤석열이 계속 있어야 추미애 장관과의 구도, 추윤 갈등, 그 허구의 갈등을 계속 가져가서 국민들을 속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대권 구도에서 야당이 똑똑한 한 명이 없다 보니 윤석열 총장으로 최대한 민주당을 흔들어서 그 이후에 자기 후보를 띄우겠다는 거거든요. 맞죠. 둘 다 불쏘시개죠. 윤석열이나 안철수나. 그러니까 처지가 같은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얘기하면 국민의힘은 자기 후보가 없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조건인데 김종인 위원장이 무슨 의미인지 모를 말로 지금 주도권을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안철수 씨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더라고요. 하다못해 김동길 교수가 지금 93세인가 그런데 김동길 교수보다 한참 어린 새파란 젊은이가 김종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세대를 아우르는 통합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철수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성근한 게 그런 거예요. 안철수 이상하게 특징이라 스타일이 그런 거 아닙니까? 처음에 어떤 아젠다를 들고 나와서 지지가 높아. 나중에 용두사미하는 성격에 가깝지 않습니까? 지금 정치 행보도 그렇고. 아니 왜 서울시장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진짜. 왜 그래요? 그냥 출세하고 싶은 거죠. 자기가 정치권에 발을 들였는데 자기의 능력을 생각하지 않고 뭔가 이슈의 중심에는 있는데 저는 국민의당이 지금 비례대표 3석만 남아있는 정당임을 스스로 저는 자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민의 지임의 지지자들은 안철수가 나와서 여론조사가 확 뜨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를 좀 스톱시키는데 뭔가 불쏘시개로는 쓸 게 있지만 안철수를 서울시장 후보로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근데 막상 그게 여론이 잘못돼가지고 후보가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누구랑 토론 붙여도? 그만 좀 하십시오. 제가 MB 안 합니까? 괴롭히십시오.
그러니까 그 진짜 세석한테 끌려다니는 제1야당 모습 보면서 되게 제가 다 부끄럽더라고요. 그리고 말씀 주셨듯이 서울시장 대권 후보 다 다른 데 있는 사람들을 두고 여기서 뭔가 끌려다니니까 이제 김종인 씨가 격노했다는 소식도 막 보도가 되고 근데 참 웃긴 게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참 얘기를 안 듣는다 싶은 게 오세훈 씨는 그 오세훈 씨대로 계속 반박하면서 행보를 하고 있고 나경원 씨는 지금 뭐 내일 출마 선언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 어떻게 보면 김종인 씨 입장에서는 또 그 삼성맨 누구 영입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에도 진짜 이 당이 뭐 어떻게 뭐 흘러가는지 그러니까 딱 민주당 하면 원팀의 느낌이 있고 딱 단결되고 뭔가 미래에 기대되는 상들이 되게 많은데 지금 국민의힘은 뭐 다 구시대적인 인물이고 특히 청년인 이 제 입장에서도 주위에 물어보면 그냥 되게 낡았다는 인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새로운 경제인 삼성 출신 이 사람을 영입한다고 하는 거나 삼자 구도로 가도 국민의힘이 이긴다고 본다고 하는 거나 사실은 지금까지 밀당이에요. 안철수하고 밀당이긴 해. 입당해. 뭐 이렇게 밀당이긴 한데 안철수 입장에서는 훨씬 자기가 밖에서 있다가 국민의힘 후보랑 단일화하는 게 더 시너지가 크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건 바뀌기 힘들 거라고 일단 보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이런 워딩들, 그러니까 안철수를 살짝 이렇게 좀 무시하는 전략으로 가는 것이 깊어지면 안철수가 완주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셔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철수 입장에서 보면 뭐 요것들 봐라. 지금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 것들이 안철수 씨 성격을 아는 사람들 알잖아요. 다. 단일화 김재원이 뭐라 그랬냐면 오늘 안철수 기호 2번 출마 가능성은 마이너스 200%다. 대화가 안 된다. 철수는 오지 않는다. 가능하지 않은 것에 달려들면 폭망한다. 왜 매일 아침 안철수 걱정부터 하냐. 이런 성급한 처음 본다 이렇게. 와, 그분이 정말 똑똑하시네. 그분 들깨 강정 먹었나 봐. 오메가3. 저희가 제가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2010년부터 통합운동을 했잖아요. 예. 윤성근 선배랑. 1년을 바닥에서 국민들의 소리를 듣고 서명을 받고 그리고 1년이 지났을 때 혁신과 통합을 띄워요. 그 혁신과 통합에 들어오신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 당시 그리고 이해찬 대표 그리고 조국 문성근 선배 그 대표가 그런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혁신과 통합이 시민통합당을 만들고 그리고 민주당하고 통합할 때 당대당 통합을 했어요. 지분 없는 당대당 통합. 그런데 민주당이 그걸 받았어요. 여기는 의원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나 밖에 있는 하나의 거대한 친노의 지지를 받는 대표적인 인물들. 이해찬 대표, 문재인 실장, 문성근, 그리고 조국 뭐 이런 분들이 같이 하니까 그 가치가 엄청 높았던 거예요. 그래서 18% 정도의 지지율을 보이던 민주당이 민주통합당 되자마자 38에서 43% 지지율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총선 때 이제 이런저런 악재 관리를 못해서 120 몇 석밖에 못 얻죠. 그런데 그때 보면 과연 안철수 대표가 103석인 국민의힘과 103석 맞죠? 이번에 김병국 탈당했잖아요. 102석? 그러니까 그 두 명이 탈당. 김태호가 들어왔구나. 그래서 103석. 그 103석 정도의 국민의당과 비례만 3석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이 당대당 통합을 하자고 하면 그건 정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요. 안철수 전문 아닙니까? 새정치연대가 민주당 먹던 그 스킬? 그렇죠. 그때는 김한길 대표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공동대표였어요. 근데 그럼 당대당 통합하면 김종인 위원장이 보시기에 안철수 대표와 김종인 위원장이 공동대표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견적이 안 나오는 거죠. 참. 그거 참 부럽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가치를 스스로 생각할 때 객관적으로 보려고 다들 애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나 같으면 정계 은퇴했거든요. 나는 더 이상 이제 국민들한테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인가 보다고 할 텐데 나는 이분 인정해요. 자기 분수 모르고 막 열심히 하는 거. 근데 안철수 씨가 저는 완주해 주길 바랍니다. 국민한테 지금
뭐 국민의 짐하고 국민의 당이 단일화를 바라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정당한 평가를 받으십시오. 난 그러길 바라고. 뭐 지금 국민의 짐에서는 삼성 출신 그 영입한다는 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웃긴 게 이승현 씨 이런 분들을 영입을 하면 지지율이 올라간대요. 이거는 그 김종인 위원장의 행보로서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동안에 김종인 위원장은 내부 후보들을 다 저격했거든요. 소위 대중적으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이 국민의힘 주변에 홍준표, 오세훈, 나경원, 그다음에 김태호 뭐 등등 있잖아요. 그분들을 다 저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저격했던 의원을 후보로 하긴 힘들죠.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계속 찾고 있었고 그 김종인 위원장 취향에 맞는 사람을 찾은 거죠.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선. 김종인은 뭐 금태섭이나 뭐 박용진 이런 사람도 마음에 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거는 또 미지수죠. 왜냐하면 아무리 그래도 민주당에 있는 사람, 박용진 의원, 민주당에 있는데 물론 친분이 있어요. 예, 박용진 의원이 비서실장 했었죠. 예, 비서실장 했기 때문에 친분이 있어요. 그리고 박용진 의원이 김종인 위원장을 존경한다 그랬어요. 예. 그런 말을 했대요. 사석에서 대단한 분이고 존경하고 배울 게 많은 분이다.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뭐 이심전심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탈당해서 나갈 수는 없잖아요. 박용진 의원이. 명분이 없는데. 그렇죠. 그리고 금태섭 의원은 탈당해서 나갔습니다만 그리고 진모 씨가 금태섭을 지지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분은 강선우 인지도 5% 미만의 강선우 후보한테 졌잖아요. 근데 그 강선우 후보를 저는 지지한 줄 알았어요. 본인이 했대요. 거기가 비니까 그냥 한번 해보고 내가 안 돼도 끝내겠다고. 본인이 했대요. 그래서 다 그냥 금태섭 의원이 이길 줄 알았대요. 당내에선. 금태섭 씨는 자기 지지율이 안 오르니까 안철수를 저격하는 방식으로 또 뜨더라고요. 어떻게 저격했어요? 어떻게 저격했어요? 그러니까 안철수에 대해서 막 비판하는 거예요. 어머, 어떻게 캐릭터에 그래요? 대해서. 나중에 한번 보세요. 검색해 보시면은 어머나, 금태섭이 해봐야지. 안철수를 최근에 저격하고 있는 게 나옵니다. 지지율이 안 나오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 인격으로는. 원래 손을 잡을 거다라는 예상도 있었잖아요. 과거의 동지라. 그런 인격인 거예요. 그런 인격. 그러니까 뭐 자기 출세를 위해서라면 전혀 그거 안 되는 사람들. 금태섭 생각해봐. 금태섭 정치권 들어와가지고 변호사 사무실 개소식 할 때 조국장관 가서 축사까지 했다. 진중권 동양대 추천해준 사람이 정경심 교수야. 교수라는 얘기가 있죠. 정경심 교수 맞아요. 제가 여러 경우를 확인해 본 거야. 인간적으로 그게 인간들이 할 짓입니까 이게? 이 능력은 말할 것도 없고 사실 이 주위에 그리고 거쳐갔던 사람이 이제 어떤 얘기를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무슨 말하는 건 세상 다 바꿀 수 있는데 근데 가만 보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 진짜 주위에 막 그 마지막까지 지키겠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반면 안철수 씨는 같이 뭔가 하던 사람들이 다 지금은 내부 저격을 하고 있고 거쳐갔던 사람들이 다 안 좋은 얘기만 하는 걸 봤을 때에도 저는 뭐 시민들이 이제는 안철수 씨가 이번을 마지막으로 좀 사라질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하는 그런 시기에 와 있다고 봐요. 더 이상 정치를 어떻게 하겠어? 무슨 명분으로? 자, 안철수 씨는 국민의 지금과 단일화가 안 될 것이다라고 감히 예측을 해보고요. 단일화가 될 것 같으면 계속 이간질 하겠습니다. 고품격 이간질 방송 새날입니다.